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몸에 골절을 당하고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아서 숨진 이 여대생.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사위와 불륜 관계라고 오해한 한 재벌가 부인이 청부 살해를 하는 거였습니다. 공부밖에 모르던 법대생 딸이 엉뚱한 오해로 인해서 살인까지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살인자들을 1년간 쫓아서 결국 해외에서 잡아왔고요. 청부살인업자와 이 재벌가 사모는 가명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게 2004년의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지요. 그런데 수감된 줄 알았던 이 재벌가 부인이 호화병실에 머물면서 유유히 외출까지 다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 사회 부조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딸아이가 죽은 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 고 하지혜 양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지요.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접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이제는 안녕하세요.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1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2002년에 딸 하지혜 양은 법대생이었죠. 예, 그때 이하여대 법대 4학년생이었죠. 4학년생. 근데 재벌 회장 부인 윤 씨는 어쩌다가 자기 사위와 하양이 불륜 관계라고 의심을 하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수사 기록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예. 자기가 학교 시절에 아마 사귀던 그 여자애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던가 봐요. 예. 그러한 통화가 이제 그 장모가 보기에는 무슨 이상한 전화로 이제 착각을 했는데, 사위애가 얼결에 그냥 조카 사이인 우리 딸 아이 이름을 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를 장모가 의심을 하자 네. 얼떨결에 둘러댄다는 게 이종 사촌인 네. 하지혜 양의 이름을 댄 거예요. 예. 그때부터 그렇게. 장모는 의심을 시작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년 동안이나 우리 피해자 고 하지혜 양에게 미행을 붙였고 그렇게 2년을 미행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단서를 잡아내지 못했다고요. 물론 아무런 그런 단서가 있을 턱이 없고 턱이 없죠. 수십 명의 미행자와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미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포착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기가 믿었던 거를 사실로 나타날 때까지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어떤 편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단서를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부살인업자를 시켜서 하양을 예. 살해까지 하게 된. 저희가 심지어 우리가 중간에 미행 사실과 또 집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그래가지고 발신인 추적 신청도 전화구에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니까 중간에 미행한다는 사실 이상한 걸 알게 되신 예, 거예요. 알게 돼. 하도 예.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지혜가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서부지검에다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됐었죠. 접근금지 명령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괜찮겠구나 하고 저는 좀 하지혜 양은 솔직히 안심을 한 거죠. 새벽에 수영을 가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길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딸아이가 숨졌을 때 아버님께서는 그 재벌 부인 윤 씨를 바로 떠올리셨어요.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사람하고의 관계 이외에는 너무나 우리는 아무런 무슨 원한이나 어려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오직 하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다가 여기를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네, 그런데 살인 청부업자 2명은 이미 네.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어떻게 베트남으로 쫓아갈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 심정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범인을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 당시에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예. 윤길자라는 이 살인자의 처벌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살인 청부업자가 중간에서 사라져버리면 그 연결고리가 그렇죠. 없어지는 거니까.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쫓아서라도 범인을 잡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잡고 나서 보니까 이 네. 살인 청부업자한테 재벌 부인 윤 씨가
북한이라도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으로 들어가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철저히 감춰뒀던 살인 청부업자를 아버님이 1년 만에 잡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것이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나 같은 많은 피해자들이 예. 그러고 싶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못할 사람의 심경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때 내가 돌아다니고 뭐 하고 한 게 거의 한 2억 가까이 2억. 돈을 썼습니다. 1년 동안 생업을 놓고 2억을 털어서 쫓아다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보통의 경우는 그나마 제가 그러한 비용과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가 불행 중 뭐 다행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플 정도인데, 예. 그런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청부살인업자가 잡히고 네. 재벌가 부인 윤 씨도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네. 3명 다 가명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요. 네. 그런데 범인 윤 씨가 교도소 밖에서 호화병실에서 지낸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그 병원에 있는 종사자가 예. 그걸 저한테 기침을 해줬습니다. 제보를 해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 모양이네요. 이게 이 사람이 형 집행정지가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놓고. 너무나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아는 사람이 많죠. 예, 이미 워낙 그 당시에 충격적이었고 그렇죠. 국민들의 가슴 아픈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 그 당사자가 호화병실에서 된다는 것이 병원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미. 그 호화병실은 대체 얼마나 호화로운 병실이었습니까? 그게 하루 병실료가 200만 원 상당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루 200만 원짜리 호화병실? 예, 많은 경제사범이나 또 특수한 정치범들 같은 경우에 그런 병실을 악용하고 운영한다는 게 아마 일반적인 관행의 모양인데 그 자체 내부에서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잘못된 어떤 결정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모양입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이건 그 옳지 않은 사실을 일이다. 아버님께 알린 건 언제쯤인가요? 올 2월 말경이었습니다. 이 윤 씨가 이 살인자 윤 씨가 2007년부터 형 집행정지를 수시로 받아가면서 바깥에 생활했는데 2013년이 돼서야 그걸 알게 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일로 진행되자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너무 참담하고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형 집행 정지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것을 판단을 해서 검사가 형 집행 정지를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경우는 보니까 질병이 총 12가지예요. 주요한 게 유방암 1기, 당뇨병,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등등인데 이 정도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모든 병명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고 눈병 같은 거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담당 안과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결국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안 시켜주니까 다른 데 가서 수술 받고 올 정도다. 그렇죠. 그뿐이겠습니까? 병을 짜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없는 병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병원 일지에 다 나타납니다. 지금 TV 다큐멘터리에서 이미 화면을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이 윤 씨가 호화병실에서 유유히 걸어다니고 화장실도 가고 심지어 외출, 바깥에 외출까지 하는 모습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 집행정지. 그렇다면 혹시 뭔가 뒤에 뭔가가 알 수 없는 특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보셨어요? 지금 그건 제가 개인이 조사를 할 입장에 있지 않아서 제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니까. 수사 의뢰를 하셨군요. 머지않아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산 너머에서 연기가 나면 그 산 뒤에 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조리한 일들이 수많은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유착과 부조리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벌가 부인 윤 씨의 경우를 보면서 정말 이게 재벌 회장 윤 씨한테만 벌어진 일일까? 제2, 제3의 윤 씨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가진 자들은 법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농단하고 그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돈 없고 권력 없고 평범한 시민들은 예. 그 모든 것에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그런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버님. 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후에 그리고 재판까지 받고 난 후에 혹시 그 재벌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까? 뭐 사과라든지 반성이라든지.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어쩌다가 명색이 유력한 사람을 내세우기도 해가지고 기껏 해봐야 그네 집 아이들이 혼사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지금 걸 겪고 있으니까 그걸 용서해 줘야 된다는 식의 자기네들의 그 어떤 논리대로 해결할까 이런 몸짓은 보인 적이 있는데 자기네 가정에 그러니까 딸 말고 예. 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혼사가 예. 막혔으니 예. 이걸 좀 어떻게 용서해 달라. 예.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를 내세워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사고 방식이 우리의 아픔은 그런 걸 앞서서 이렇게 이해하려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청부 살인을 당했습니다. 네. 법대생 하지혜 양의 아버님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딸아이 얼굴 아직도 선명하시죠? 11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는 특별히 걔가 이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웃에 따뜻했습니다. 예. 그 아이가 법대를 지향한 것도 바로 그런 자기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돕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예. 법대를 지향했습니다. 성실하고 꿈이 많았고 여성이었어요. 밝고 예. 참으로 우리 집안에서는 정말 분위기 메이커였고 그 아이의 성품이랄까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잃고 나서 눈 감으면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추억이세요? 어떤 기억이세요? 어떤 순간이세요? 정말 저도 그게 정말 무슨 물리적 현상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체실에 가서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가 발견됐다고 하고 사체실로 가셨어요. 예. 가서 문을 열었을 때 감겼던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감겼던 눈이 떠져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혜야, 이제는 너는 편히 눈을 감아라. 나머지는 모두 우리 아빠한테 맡기고 평안하게 잠들으라고 내가 울면서 눈을 감겼더니 한 번 더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시 감겨줬습니다. 그 장면에서의 제가 느끼는 건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지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자책감에 엄청 저는 괴로웠고요. 미행을 호소하고 할 때 저도 한번 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미행한 이런 심부름센터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미행하는 사람을 또 잡기 위해서. 예, 잡기 위해서. 그때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불과 한 열흘 좀 하는데 500만 원인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으래도 왜 그런 걸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 내가 전 재산을 팔았어도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비로서의 개인적인 후회가 정말 저는 가슴 아프게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버님 잘못은 아닙니다. 아버님 네. 잘못은 아니고 힘내시고요, 아버님. 네.
약자를 생각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법관이 되려고 했던 우리 딸, 네. 그 화지의 양을 생각해서라도 네. 아버님이 이제 하실 몫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회를 그렇습니다. 위해서 말이죠. 네. 예, 힘내시고요. 건강 네. 챙기시고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저희도 놓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 하지의 양의 아버지 만나봤습니다.